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설날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저녁 시간이겠고요. 떡국 맛있게 드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1, 2, 3 사태 이후에 50여일이 지났죠. 매일매일 한국 방송을 보고 들으며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윤석열이 기소는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헌재 재판관 한 명이 아직 더 임명되어야 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일이 또 남아있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꽤 오래됐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놀라셨어요? 놀라실 거 없습니다. 좀 계속 들어보세요. 이 회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작년이죠. 작년에 칼 페어스터가 나치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칼 페어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웨비나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얘기를 나눴고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또 나치에 관련된 영화라 그래서 일부러 챙겨봤죠.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우슈비츠라는 강제수용소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인데요. 그 아우슈비츠와 담장을 마주한 곳에 아우슈비츠 책임자의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사가 꽤 컸고 커다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책임자의 아내가 거기서 정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가꾸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원을 굉장히 억척스러운 여인이죠. 정원을 가꾸는데 사실 담장 너머로 매일매일 총성이 들려오고 유대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각장에서 연기도 날아오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정원을 가꾸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살 끔찍한 얘기인데 듣기 싫으신 분은 잠깐 귀 막으셔도 좋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나온 재를 가져다가 정원에다 뿌려 거름을 합니다. 그때 정말 소름이 끼치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혼나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정원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평소에 아끼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80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나치 때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태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칼 페어스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쟁 포로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 뭐 유럽 전역에서 포로들을 잡아갖고 와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 수용소 안에 독일 조경가들이 정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실을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수용소에 정원 만들었다고. 그게 비판할 게 뭐가 있느냐. 꽃을 심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뭐 할 말을 잃어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꽃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꽃 심어준 걸 좋아했겠느냐. 고향에 가고 싶었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악용되는 것이 나는 싫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 다음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정원 만들어줬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선배랑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물스물 정원에 대한 회의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의식을 가졌다고 할까요? 정원은 아름다운 거니까, 정원은 좋은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 그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정원을 무슨 면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계속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상당히 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일어나서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알릴레오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근데 거기에 변상욱이라는 언론인하고 김민식이라는 국회의원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령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서부터 요즘 2030 세대들이 시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달라지고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변상욱 그 언론인이 한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다가온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는 어딘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저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게 정원에 대해서 늘 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정원이라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준공 이후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다 지어놓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자. 계속 챙겨야 한다. 민주주의도 정원과 같다. 민주주의 정원. 그래서 정원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오늘 제가 붙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계속 갈고 닦고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을 보세요. 그리고 유럽을 보세요. 오래된 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가꾸지를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 견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반민주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재가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이들을 견제하는 방법 계속 견제해 나가야 되겠죠. 정원을 계속 갖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1987년에 출발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40세가 되어갑니다. 사람으로 보면 아주 성숙한 나이, 중년까지는 아니래도 성숙한 나이 접어들었고 정원으로 봐도 익을 대로 익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안도하고 그냥 휴식을 취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단이 나는 거죠.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꼴이 나지 않으려면 독일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극우파들이 점점점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원처럼 가꾸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로써 저는 제가 작년부터 품기 시작했던 정원에 대한 회의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몰아냈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2025년 모두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